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런 후진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정말 나라의 망조가 든 것일까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극단 담벽에 부딪히며 폭발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는데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로 229명이 희생된 이후 역대 최악의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도 충격과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비통함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며칠 안 돼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지만 재난대응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인 상황이죠. 이처럼 전국이 심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댓글 여론,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댓글 여론을 어제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남 민심은 민주당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난 대형 참사를 두고 누구 탓을 어떤 전파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이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 자체가 그간 재난을 정쟁화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민주당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는 있겠으나 당대표의 사법방탄을 위해 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한 성남 민심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그대로 표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행태도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오늘 오전 타전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일시적으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거의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수처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기업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 요구에 따라 이첩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당한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 혐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에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진다면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가 가능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밖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구속 기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인데 공수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검과 공수처는 최근 12.3 비상계엄 피의자 최대 구속 기간을 20일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기관이 20일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야말로 개판인 것인데, 자, 이런 혼란 여러분들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졸속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겠지만 향후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기를 쓰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밀어붙였죠.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뭐가 그리 급한 것일까요?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공수처도 갈대처럼 드러누운 것은 아닌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